일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위대 파견 검토에 착수했다는 현재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우리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추경 편성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파병해라. 트럼프가 내민 청구서 점점 압박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아직 예스라고 답한 국가는 없는 거죠. 네, 트럼프도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파병 요청했는데 거의 대부분 국가가 EU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EU 차원에서 거부를 했죠.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오커스 국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시아 그 안보 협력 국체인 이제 영국과 호주마저도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호주는 아예 그냥 요청도 안 했는데 먼저 선제적으로 못해라고 한 거예요. 그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좀 난감했을 텐데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이 전쟁이 과연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미국 국민의 65%도 지금 이 전쟁 왜 하지? 명분이 없는 전쟁이에요. 게다가 지금 트럼프는 그 유가 때문에 푸틴한테 그 제재를 풀어줬지 않습니까? 예. 유럽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거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푸틴한테 벌어준 겁니다. 당연히 유럽 입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해서 그걸 동의를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보냐면,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자, 국제 지지를,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 전쟁이냐, 아니면 문민 전쟁 이걸 떠나서, 그럼 작전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좀 해봐야 돼요. 예. 지금도 미국 군함도 지금 상승 호위 못 들어가잖아요. 이 좁은 해역이 위험하니까. 근데 유럽의 어떤 국가들 정상들이 그거를 허락해 줄 수 있습니까? 예.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결정을 뭐냐면 할 때, 물론 뭐 트럼프의 뒤끝이 있겠죠. 안 하면 관세로 이렇게 보복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데 네. 일단 가장 먼저 만약 결정을 한다면 우리가 그쪽에 파병되는 장병들의 안전을 먼저 우선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예. 일단 직접적으로 요구를 받고 결정을 내릴 일단 첫 번째는 일본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 검토에 착수했다. 뭐 아사히 신문의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일부 언론 보도이지만 미일 정상회담 내일 모레이지 않겠습니까? 좀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예. 우리도 의회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뭐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수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뭐 할 수는 있죠. 따지고 보면. 일본이 처음에는 다케시가 우리가 좀 전쟁 한번 도와주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좀 발을 뺐어요. 반대 여론이 많으니까. 예. 충분히 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죠. 근데 과연 그게 정말 준비를 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인가는 좀 봐야죠. 물론 의향은 있는데 실제로 할 수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준비하다 전쟁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검토는 할 수 있지만 국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현실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도 파병을 해야 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지금 현실화 가능성 벌써 뭐 청해부대 얘기도 나오고요. 어떤 배를 보낼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이건 문제는요. 예. 기뢰 얘기하잖아요. 네. 기뢰로 피격도 유조선과 상선은 없습니다. 대부분 대한미사일입니다. 대한미사일. 우리가 자꾸 기뢰 얘기하잖아요. 예. 기뢰로 피격된 게 없는데 왜 자꾸 기뢰를 얘기할까? 그건 다한테 심리적인 또 봉쇄가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작전적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그 이란 그 호르무즈 해협의 그 좁은 연안에서 날아오는 대한미사일 위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진입시키면 이 군함이 대한미사일과 교전을 하게 됩니다. 예. 거의 한 50km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 탐지만 하자마자 미사일이 맞는 거예요. 예. 그럼 기존에 있는 그 대항에서 대한미사일 맞는 거하고 전 상황이 틀린 겁니다. 빠른 시간에 대응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그 해협에서 정말 아무리 성능이 떨어진 대한미사일이 날아와서 미국의 최첨단 미사일도 그 짧은 시간에 대응할 수 있을까? 예.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청해부대 같은 경우도 물론 갖추고 있죠. 뭐 골키퍼라든지 SM-2 함대공 미사일 그리고 램이라는 또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뭐 발사대도 가지고 있는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발사대도 갖고 있는데 반응 시간 작전 시간 너무 짧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험한 겁니다 이게. 그럼 결국은 이란 남부 연안에 있는 그 지상에 있는 그 대한 미사일을 다 찾아서 해야 되는데 예. 다 소멸시켜야 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위협이 사라지는데 그 뭘 해야 되겠어요? 지상으로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방법은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의 그 통행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카드를 이란에서 뺏어오려면 예. 결국은 지상군이 투입돼서 그
호르무즈 해안 연안에 있는 그 발사대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소멸시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결국 안전이 보장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푸는 것은 군사적으로는 일단 군함 작전보다는 지상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미중 정상회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지휘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국 측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연기를 받아들일지 혹은 어떤 것으로 할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중국의 반응에 뒤끝을 보인 거죠. 미국의 대통령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에어포스 원이 있습니다. 예. 뭐 핵배낭도 가지고 다니지, 핵가방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지금 전쟁 때문에 미국 본토를 못 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어디선 전쟁을 다 지휘할 수 있습니다. 예. 결국 그 일단 연기란 말을 둔 거 보면 네. 중국이 나의 의도대로 안 따라오면 난 이거 퇴짜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러니까 정상회담이 무산될 수도 있다. 예, 그 경고를. 근데 그 일단은 이제 변명을 했잖아요. 예. 예. 아, 나 지금 전쟁 바쁜데 못 나갈 것 같아라고 한 거는 그만큼 좀 또 협상의 여지를 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중동 전쟁 장기화가 되면서 지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차량 오부제 얘기를 꺼냈거든요. 예, 이거 사실 차량 오부제는 1997년에 IMF 외환위기 당시에 차량 홀짝제한 예. 이후에 네. 무려 29년 만에 언급된 초강수 대책이 네.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대책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현 상황이 상당히 장기화돼서 우리 경제 위기가 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소위 말하는 이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 정도 비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네. 단기 야간에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끝나게 되면 충분히 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요. 문제는 이게 정부가 지금 최악의 경우 상정한 것처럼 장기화될 경우에는 원유 수급에도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이 오부제 차량 운행처럼 민간에서의 원유 수요를 통제를 해가지고 이 원유들을 갖다가 기간 산업인 제조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돌리기 위한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전쟁 추경 편성이 이제 속도를 내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데 이번에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방법이 어떤 것이고 이게 좀 어떤 효과가 있을지 바라보십니까? 예, 그 정부의 전망에 의하면 작년에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예. 반도체 기업에서 법인세 수가 초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증시 화랑으로 증권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증권 거래 세수도 뭐 급등을 했다. 그래서 초과 세수로 15조에서 20조 원까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20조 원 이런 것도 낙관적인 전망이기 때문에 네. 20조 원 가까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만약에 세수가 예측한 것보다 적게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 시점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사실은 올해 예산안이 정부가 총 지출을 전년도 대비 8.1%나 올린 확장 재정이라고 이미 예산안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예.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728조 원 가까이 예산안이 되는데 20조 원의 추경을 더하게 되면 내수 침체는 정부 소비 지출이 늘어나니까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더 우려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고유가 고환율로 인해서 석유 제품 가격도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하니까 이게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끌어올릴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이미 편성된 확장 재정 내에서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갖다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추가로 추경까지 편성을 하면 이 물가 상승률을 지금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국제 유가가 올라서 연쇄적으로 물가 오르는 것이 전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다면 원전이나 석탄 화력 발전 가동률을 좀 높이는 것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예, 지금 정부가 또 에너지 문제, 수급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현재 전력 생산이 약 3분의 1은 천연가스 발전에 의존하고 있고요. 3분의 1은 석탄 화력 발전, 나머지 3분의 1이 원자력 발전으로 배분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지금 비축량도 9일분밖에 안 돼 있거든요. 구입 비축량도 뭐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를 갖다가 이제 좀 절약을 하겠다라는 취지. 그다음에 천연가스 가격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또 급등을 하니까 천연가스보다 값싼 석탄을 이용해서 발전을 늘리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배치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도 역시 지금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현재 정비 중인 5개 원전인가요? 그 원전을 갖다가 6개 원전을 6월, 5월 중순까지 당겨서 정비를 완료한 다음에 원자력 발전을 늘리겠다고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시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석탄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좀 이렇게 환경 오염이 심한 발전 수단으로 알려져 있어서 예. 유사시에 석탄 화력 발전을 많이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또 환경 오염 문제도 걱정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예. 현 상황에서 전력 수급 문제도 또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여파에 대해서 조금 짚어봤습니다. 지금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선출된 지 2주가 되어가는데 모습도 목소리도 없는 상황입니다. 베일에 쌓인 모스타바를 두고 여러 소문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나온 건 중상설입니다. 모스타바의 최근 모습은 이란 국영 매체가 공개한 초상화뿐입니다. 첫 대외 메시지였던 서면 성명도 국영방송 앵커가 대신 읽었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지난달 28일 테헤란 공습 당시 모스타바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굴이 훼손된 탓에 외부 활동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러시아 체류설도 제기됐습니다. 쿠웨이트 일간지 알자리다는 모스타바가 러시아 군용기를 타고 극비리의 모스크바로 이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제안으로 모스크바 외곽 대통령 관전의 사설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사생활 관련 의혹도 있습니다. 미국 CBS는 공습으로 폭사한 알리 헤메네이가 생전에 아들에게 개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모스타바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있어 하메네이가 아들의 권력 승계를 우려했다고 전했는데요. 동성애는 중동 국가에서 최고 사형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정보당국으로부터 이 보고를 들은 트럼프 대통령 놀라면서 크게 웃었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네,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실물이 공개되지 않고 육성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 별의별 소문이 다 나고 있는데 러시아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러더니 이번엔 뜬금없이 동성애설이 제기가 됐어요.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화면 영상도 보면 가짜 뉴스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AI가 그렇죠. SNS 한때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지금. 네. 결국 이것도 하나의 또 인지전, 그 심리전의 일환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은 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뭐 지난주만 해도 모스타파가 이제 공식적인 모습을 안 보내니까 예. 아,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얼굴 다쳤어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 그 하메네이 같은 경우도 작년 6월 달에 10일 전쟁이 끝난 뒤에 등장하면서 건재함을 과신한 게 8.15입니다. 8.15. 지금 뭔가 지금 계속 2차 참수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 자기 위치를 노출시킨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예. 그런 보완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럼 목소리도 나와야 되는데 그럼 두 그러니까요. 가지가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뭐 그날 화재 현장 때문에 목소리가 뭐 목이 좀 뭐 뜨거운 연기를 맞아서 이제 기도가 좀 다쳐서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오늘 또 건재하다고 하니까 왜 목소리가 안 나올 거가 다 감청을 합니다. 아. 그럼 미국한테 화면에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모타파에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걸 감청하는 순간 모타파 어디 있구나 알게 됩니다. 네. 아. 고체 모스타파 육성연설 최고 지도자 되기 전에 목소리가 잘 없어요. 예. 지금 만약 목소리 나온다면 그 모타의 목소리의 정보를 미국 CIA와 모사드에 주는 겁니다. 예. 근데 과연 이걸 공개할 수 있었을까? 근데 오늘에서야 제3자의 말로 공개가 됐죠. 예. 나 건재해. 그거는 이제 뭐냐면 그 미국의 어떤 심리전, 인지전에 대해서 지금 예. 이란 국민들이 동요하도록 이렇게 미국도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 같은데 예.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아. 이란이 인터넷 막 다 끊겼습니다 지금. 그럼 예. 언제쯤 나올까요? 라마단 기간이 끝나면 공식성상에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근데 이번 거는 작년 6월과 좀 많이 틀리죠. 왜냐하면 작년에는 뭐 참수처럼 작년 10일 전쟁은 주요 수뇌부를 노린 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명분 전쟁을 했잖아요. 이번엔 분명히 뭐 미국과 이스라엘은 주요 수뇌부를 몰살시키는 건 분명히 이번 전쟁의 일본 목표로 했을 겁니다. 그 쉽사리 안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모스타바가 안 나타나니까 사망했다. 그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예. 뭐 미국에서 나온 얘기들도 뭐 동성애자라 한 얘기들도 이란 내부를 좀 이제 소식이 들어가게 해서 좀 뭐 내부를 독려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저 이란이 최근에 지금 이란은 인터넷망이 있는데 외부망을 할 수 국민들은 외부로 접촉 못합니다. 예. 접촉 못합니다. 그리고 내부망도 있는데 그 내부망이
다 끊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약간 예. 북한이랑 비슷한 시스템일까요? 예, 그렇죠. 똑같죠. 그러니까 뭐 해킹을 하거나 할 때는 뭐 외부망 쓰는 그렇죠. 그런 정보가 쓰는데 네. 지금 내부망 인트라넷 망이라고 국가 인트라넷 망이라고 표현하면 적합할 것 같아요. 예. 그 망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바시즘 민병대가 검문소를 다 철저해 가지고 유언비어도 단속하고 있고요. 결국 뭐 이런 미국 이런 심전, 인전을 써봤자 내부 동료는 좀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전쟁 양상이 어쨌든 공중전이나 미사일 그리고 드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 다른 무기들이 슬슬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란에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세지를 이스라엘 향해 쐈는데 이제 뭐 드론이 떨어진 건지 혹은 이게 왜 이제 등장을 한 건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전쟁 초기부터 다 예상이 됐습니다. 이번 전쟁은요. 예. 시간을 많이 끄면 끌수록 이란한테 유리한 전쟁입니다. 예. 그 유가를 계속 올려야 되잖아요. 뭐 지금 나온 거는 파테라고 해서 네. 이것도 좀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파테. 뭐 세지르 같은 경우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 미사일들이 보면은 이란이 지금 최신에 개발한 뭐 파테 같은 경우는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해서 방공망을 뭐 들어갈 때 저 약간 변칙 글라이더 비행해서 이렇게 돌아서 좀 요격을 어렵게 하는 무기체계거든요. 네. 근데 세질 같은 경우는 고체 연료입니다. 고체. 네. 기존에 이제 이란이 사용한 탄도미사일들은 대부분 그 샤브 계열의 액체, 예. 스커드를 하고 똑같은 구형 로켓이었는데 이제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좀 막바지는 아니고 네. 이제 장기전을 끌면서 이제 최신 무기를 꺼내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계속 이제 중동 걸프를 위협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체 연료니까 어떻습니까? 예. 액체 연료보다 훨씬 더 그 빨리 쏘고 빨리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네. 연료 주입 과정이 필요 없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이 세질 무기와 지금 파테 영상들이 최근에 보이고요. 요건 FPV 드론이라고 해서 영상에 예. 나오는 거는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이라크 내부에 친이란 세력이 예. 날린 겁니다. 이란이 한 건 아니고. 1인칭 드론이다 예, 이렇게 예, 맞습니다. 분석하더라고요. 아. 그 우크라이나전에 보는 모습이 그대로 지금 네. 이라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란은 가성비 좋은 싼 무기를 쓰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비싼 무기로 방어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미사일은 재고가 부족하고 전술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뭐 인전의 일환이죠. 저는 뭐 전술핵 사용 가능성 상당히 좀 낮게 봅니다. 이거는 뭐 3차 세계대전으로 가자는 거는 예. 미국도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인전 일환이고 그 이란을 좀 압박하기 위해서 뭐 계속 꺼낸 뉴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미사일 전쟁 양상을 조금 짚어봤고요. 지금 유가가 계속 움직이고 환율도 1,500원대를 넘나들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뉴 노멀이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는데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국 전망은 현 사태,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얼마나 조기에 끝나느냐에 예.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뭐 3개월까지 예를 들면 지속이 된다. 그러면 네. 뭐 달러당 1,500원 선을 돌파해서 그 이상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 특히 우리나라만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화 대당 가치가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경제가 그만큼 원유, 특히 그 두바이 유유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는 이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전체 에너지 70%를 다 두바이 유로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수입을 하고 있고요, 원유에. 예. 그런 다음에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 경제 성장하는 나라다 보니까 제조업이 원유 소비량이 많고, 그 다음에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 해상 운송비도 역시 또 급등을 해서 수출 역시 타격을 받는 게 불가피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되면 외국인 투자자감도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서 원달러 환율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지금 1,500원 안팎으로 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지금 뭐 뉴 노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여름 휴가 계획 미리 세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항공권에 부는 유류 할증료가 3배로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소비자 부담이 어느 정도로 되는 거죠? 예, 원래 그 항공료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 갈 경우에만 한 그 항공료 유류 할증료가 60만 원대 미국에 가는 비행기에서 이렇게 급등을 한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항공사 입장에서도 이 유류 할증료 4월 달에 그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의 평균값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유류 할증료
할증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더 좀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냐면 이 4월 유류 할증료보다 5월 유류 할증료는 더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미리 예. 사놔야 되나요, 표를? 뭐 그것도 지금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항공사 입장에서 특히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는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화물 운송도 있기 때문에 유류 할증료가 올라가서 해외 여행 수요가 줄어들어도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는 항공 수송이 아니라 다 여객 해외 여행을 위한 여객 수송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네. 저가 항공사 같은 경우가 특히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뭐 조기에 사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에너지 공급 체계에 대해서도 좀 많은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중동 사태가 이렇게 화약고가 이루어지면은 공급이 안 되니까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쪽에 좀 투자를 많이 하자라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많이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역시 또 과거 그 독일 같은 경우도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천연가스 발전을 의존하면서 탈원전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을 거에 비교해 봤을 때 이 천연가스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크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개발 거기에다가 올인하는 것보다는 뭐 원전, 천연가스 발전,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까지 좀 다방면으로 이렇게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전황 한 번 더 짚어보면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지상전을 처음으로 개시했다고 하는데 향후 전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동안 미국도 지상전에는 선을 그어왔잖아요. 우리가 초승달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라크, 시리아, 쿠웨이트, 레바논 연결되는 북쪽의 초승달 세력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세력을 또 공격을 해서 소멸시키고 또 와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란을 더 이상 이제 핵 개발을 못하게 하고 군사력을 완전히 군사력 완전히 소멸시켜서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초승달 세력들 에 대한 것도 이란은 와해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레바논을 좀 침공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그건 이스라엘한테 어떤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레바논은 충분히 그 침공할 가능성이 높고 레바논의 공격도 좀 상당히 많이 뭐 이란 못지않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네, 전쟁의 시야가 좀 넓어지는 부분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정화 한국국방안보 포럼 사무총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